오늘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테리,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와 리플, XRP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라는 그 이름 하나로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그가 한 사람인지 조직인지 팀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08년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세계의 금융이 무너지고 있던 그때 세상을 향해서 한 사람이 이메일을 하나를 보냅니다. 은행이 없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백서 Peer-to-Peer Electronic Cash 시스템이었습니다. 9쪽짜리 논문 한 장이 전 세계의 부패한 은행 시스템의 분노, 화폐의 질서를 바꿔놓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철학이고 혁명이었고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이었죠. 그런데 그 혁명을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중요한 방송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인트로 보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가 말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은행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있다. 그는 인류가 5,00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돈을 맡기고 송금하고 증명하는 모든 권한을 중앙기관으로부터 코드와 수학으로 옮겨놓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수십만 대의 노드가 똑같은 장부를 복제해서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래를 발생시키면 그 내용은 동시에 모든 노드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진짜인지 아닌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같은 수학적 문제를 풀면서 검증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신뢰 대신 수학적 합의가 신뢰를 대신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심장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학적인 완벽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개의 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0.0000001 BTC가 1 사토시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화폐 단위보다도 정밀한 가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0.001 BTC를 송금한다면 10만 개의 사토시가 상대방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거죠. 모든 거래는 블록 단위로 묶여서 전 세계의 노드가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그 블록이 검증이 되고 체인에 연결되는 순간 한 번 승인된 거래는 영원히 변경 불가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그때마다 채굴자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 보상은 현재 3.125 BTC며 약 4년마다 반감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총 2,100만 개, 즉 2.1조 개의 사토시로 한정되어 있죠. 그 누구도 추가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불립니다. 사토시는 단 1년 반 만에 암호학, 수학, 경제학, 네트워크 구조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말을 합니다. 사토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었다. 그 근거는요, 명확합니다. 백서의 수학적인 완벽함, 코드의 거칠고 비조직적인 스타일, 영국식과 미국식 영어를 혼용하고 있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습관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즉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은 여러 명이 협력해서 만든 공동의 페르소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팀은 누구였을까요? 닉 사보는 비트 골드 개념의 창시자고 할피니는 사토시에게서 첫 거래를 받은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아담 백은 해시 캐시 알고리즘의 발명자죠.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사이버펑크 운동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사토시는 이들의 연구를 통합했고 그 결과물이 비트코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처럼 사토시의 글은 때로는 영국식, 때로는 미국식 영어였습니다. 또한 그의 이메일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보내졌습니다. 어떠한 하루에는 20시간 이상을 활동한 날도 있었죠.
한 명이 그렇게 일관된 패턴 없이 전 세계의 시차를 넘나들면서 코딩을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사토시의 포럼 글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사회적인 감정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단적인 응답 체계처럼 느껴집니다. 즉, 나카모토 사토시의 이름 뒤에는 이론가, 개발자, 보안 전문가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 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9월 사토시는 비트코인 코드에 몰래 1MB의 블록 제한을 추가를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까지 논쟁이 계속되는 설정이죠.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독 커밋, 비공개 의사결정, 이거는 개인보다 조직적인 통제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4월 사토시는 마지막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개빈과 커뮤니티에 맡깁니다. 그게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그의 지갑에 있는 110만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었습니다. 창시자가 없어진 시스템, 그게 바로 사토시가 남긴 최종 설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리플, XRP. 비트코인이 자유화폐라면 XRP는 실사용, 효율의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와 중앙은행들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고, 리플, XRP는 오히려 그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의 극치고, 리플, XRP는요 중앙화와 협력 구조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를 하나 승인하는데 대략적으로 10분이 걸린다면 XRP는 약 3초면 끝납니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분산 시스템, XRP는 검증된 노드만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승인형 네트워크. 그래서 XRP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없애지 않는다. 단지 더 빠르고 싸게 만든다. 비트코인은 자유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리플, XRP는 실사용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 XRP는 가치 이동의 수단이죠. 그렇다면 XRP의 구조를 좀 더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XRP의 경우는 컨센서스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비트코인과는 반대로 채굴 자체가 없습니다. 리플랩스가 지정한 대학교라든지 기관들의 밸리데이터들이 거래를 검증을 하죠. 총 발행량은 1000억 XRP. 현재는 약 350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습니다. 매달 일정량만 장외 거래를 하고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즉, 중앙화된 통제력이 있지만 관리 시스템은 탈중앙화를 따릅니다. XRP의 목적은 단 하나, 전 세계에 있는 은행 간의 송금망을 대체한다. 실제로도 지금 M&A를 거듭해 오면서 800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과 협약을 맺은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대체 통화라면 XRP는 대체 인프라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자유, 리플 XRP는 금융의 체계적인 질서, 이 둘은 서로 간에 보완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은 이상을 제시했고, 리플 XRP는 그 이상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XRP는 존재할 수가 없었고, 리플이 없었다면 암호화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질 못했을 겁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더 빠르고 공정하게 흐르는 세상. 이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시간이 만든 신뢰, 리플 XRP는 규제와 속도가 만든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가치의 저장소, XRP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실사용 자산.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를 부정했고, 리플 XRP는 중앙의 통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때 XRP는 폭발할 것이고, XRP가 제도권으로 확장이 될 때 비트코인은 더욱더 안정이 될 겁니다. 이 둘은 서로 간의 적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주는 서로의 균형추입니다. 사토시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제도권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익명의 전설, 또 다른 한 명은 실명의 리더. 사토시는 혁명을 설계했고, 리플은 그 혁명을 실현하고 오늘도 이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철학적으로 완전히 반대지만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진화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토시의 철학은 탈중앙화의 유토피아,
리플의 철학은 중앙화와 협력하는 가치의 인터넷.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이지만 결국에는 한 목적을 향합니다. 그 누구도 독점하지 않은 모두가 공정하게 연결된 금융의 시스템. 비트코인은 시작, 출발선이었고 XRP는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의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XRP를 사실상 선택을 했고, 그 의미는 단순하게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의 선택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의 전체가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 제도권, 월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 M2 통화량 증가라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펀드에 수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입이 아니라 제도권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M2 통화량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풀렸던 것처럼 엄청난 버블장이 올 거예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환경이 바로 비트코인, XRP에게는 유리한 국면이라는 거죠. 실제로도 비트코인의 ETF 유입이 최근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SEC 역시 순차적으로 헤데라, 라이트코인, 솔라나 등등 알트코인의 ETF를 빠르게 승인하고 있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알트 시즌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알트 시즌을 준비하면서 저평가된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서 종이화폐가 점점 없어지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드디어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정치 세력들과 거대한 기업들, 전문가들이 특정 코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인 투자는 이제 기업의 전략 자산의 일부가 되었고, 새로운 가치 저장 방식과 해칭 자산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들의 ETF도 승인이 되면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 고래들의 거대한 돈은 먼저 움직인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돈을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 하나의 특정 네트워크, 즉 이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7년이라는 트레이더 생활을 이어오면서 이 코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실사용 기반이나 정치 이벤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라고 해외 전문가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솔라나 기반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 가까운 암호화폐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렴한 가격이라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고 미국의 현실 안에서도 실사용하고 있는 코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가격 상승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동하는 식으로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막 던지고 싶진 않고요. 상승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은 현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고, 금융 엘리트들까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제가 7년 넘게 정말 많은 투자를 해온 경험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은 실제로 굴러가면서 실사용되고 있는 이런 코인에 합당한 가치를 매겨준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 전문가들이 이 코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충분한 가치와 커뮤니티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코인의 가격 또한 시장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시고 안목을 키워 나가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꿀 정도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의 초창기 투자에서 성공한 많은 코인 부자들처럼 우리도 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려면 이 네트워크가 더 커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잡아야 합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뭐 수천억, 수조 원을 바라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제발 좀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만한 정도, 그리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면은 저는 충분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한 가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작년부터 꾸준하게 조사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이 해당 코인을 우리나라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상승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따로 담아놓은 이 비밀 쿠키 영상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쿠키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더 이상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진심이 담긴 제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단 제가 조건을 충족해 주시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키 영상을 신청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 댓글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눌러주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신청 페이지에서 쿠키 영상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PC 전용 신청 링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청하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을 나가시면은 종목 공유 못 받습니다.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바로 마지막 순서로 따라와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쓸 수 있는 댓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 한 줄을 남겨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좋아요라고 댓글로 딱 3글자를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리플, XRP에 대한 생각이나 2026년도의 목표,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라면 앞으로의 각오를 좀 남겨주시면 모든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신청을 하셨는지 댓글까지 일일이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의 댓글 밑에 이렇게 1대1로 답글을 하나 남겨드릴 건데요. 이 답글이 뭐냐? 정확하게는 링크입니다. 제가 미리 촬영을 완료해 놓은 일부 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 비밀 쿠키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이 링크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RC20에서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예측하고 있는 코인의 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 원하신다면 구매도 가능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에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만 유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폭등 예측 종목 공유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길고 길었던 이 개미털기가 끝나고 슬슬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이 유동성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제가 댓글을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뭐 시즌 종료라는 둥, XRP는 리또 속이라는 둥, 특히나 밈코인 섹터는 끝났다는 둥.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런 이상한 말들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6년도 정말 중요한 중간 선거가 남아있고,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이런 지표들은 알트 시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지표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 사이클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제 ETF도 출시가 되고 제도권들의 채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와 사이클은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번 알트장은 이제 선별적인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갈 놈만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정말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이런 안타까운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멘탈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그리고 저점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계속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너도 나도 알 수 있으면 정말 너도 나도 부자가 다 되겠죠. 남들이 공포의 물량을 던지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세력들의 뒤를 쫓아서 조용히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2026년도에 거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딱 결단하셔서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고요. 2026년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은색으로 크게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경영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신청해주신 분들은 비밀 쿠키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